여러분이 경제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 팁입니다. 자, 8% 정기예금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고금리 자체도 충격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소중한 원금과 이자를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소중한 내 돈 정기예금 할 때 비과세 혜택도 보면서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자료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짚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 범위 내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원금은 4,50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시고 이자는 5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5천만 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모두 그 보장을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최대치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금융권 예금 8% 돌파했습니다. 부산 제1새마을금고에서 8% 정기예금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완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자금사정 급해진 2금융권 드디어 8% 정기예금까지 내놨는데요. 자,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금융권 유동성 확보 경쟁 제1금융권 그러니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제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에 이어서 이제 마을금고까지 뛰어들었는데요. 자, 제1금융권이 5%라면 저축은행은 6%, 마을금고는 7, 8%가 돼야 예금이 가입자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예금 특파는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금융권에서는 향후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예금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강원도에 레고랜드 사태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경색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소중한 내 원금과 이자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잘 숙지하고 예금을 가려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최고 연 4.67%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제1금융권의 가장 우량한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다른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마을금고, 기타 금융기관을 거래할 때 바로미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제1새마을금고의 경우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이 6월 기준 5.14%인데요. 자,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따르면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실태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 그러니까 취약을 받기 때문에 경영 개선 권고 조치에 들어가는데요.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BIS 비율은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산출하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조합원의 출자금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자칫 한눈이 팔려서 안정성을 놓치는 경우에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다올의 경우에는 6.5% 예금 하루 만에 판매가 종료되는 그 해프닝이 있었죠. 지금 6.45% 내건 MS 저축 BIS는 꼴찌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저축은행으로서는 한 발 늦었지만 화끈하게 6% 금리를 내세워서 주목을 끄는 데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적죠. 그래서 대형 부실 하나만 발생해도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BIS 비율 등 기본적인 안정성을 정기예금 가입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올저축은행은 지난 20일 단 하루만 정기예금 금리를 대폭 올렸다가 바로 다음날 내렸죠. 그래서 눈길을 끄는데요. 다올저축은행이 20일에 적용한 예금 금리는 FI 정기예금 연 6.4% 그리고 FI 리볼빙 정기예금 36개월이 연 6.45%였는데요. 자, 이렇게 특판이 조기 종료된 거는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그만큼 사정이 있었겠죠. 단순히 높은 이자율만 보고 돈을 맡겨도 좋을지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받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데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걸리고요. 또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기초 체력은 튼튼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서 BIS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시는 겁니다. 자,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이 17%, 18%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그 BIS 비율 저축은행들을 보면 8%대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축은행 BIS 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BIS 비율 기준선을 넘는 10%라면 예금자로서는 10%가 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제1금융권이 지금 17, 18% BIS 비율인데 이게 10%대 또 5%라면 그 예금 가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BIS 비율이 10%가 되는지 15%가 되는지 20%가 되는지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고금리 그 예금을 내세운 MS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그 BIS 비율이 타 저축은행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BIS 비율 상위에 있는 불임저축은행의 톡톡 정기예금은 연 5.3%, 또 스타저축은행의 스타2 정기예금은 연 5.1%인데 반해서 이렇게 BIS 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7%, 8%를 제시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장으로 정리한 표를 보고 계신데요. 자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상위 와 하위 저축은행을 보고 계신데요. 1, 2, 3, 4는 불임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 2022년 6월 말 기준 35.4%인 반면에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하위 5개 저축은행을 살펴보면 융창저축은행은 10.9, 동원제일저축은행은 10.7%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놓았는데 꼼꼼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금 사정이 급해진 이금융권 사정은 지금 경기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금리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연 7%, 8% 예금이 나와야지 눈길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금 사정이 급해진 금융기관 또 저축은행, 마을금고는 꼼꼼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제일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6개월 연 8%, 그리고 12개월이 연 6%, 24개월은 연 4%죠. 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데는 6개월 8%로 지금 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제일 새마을금고는 올 6월 기준 BIS 비율이 5.14%로 권장 기준 7%에 몸 비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행안부고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따르면은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실태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 취약을 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그 BIS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높아지는 예금 금리는 환호하면서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금융권 예금을 불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원금이자 과연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저축은행 예적금 내 돈 어디까지 보호받나 이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댓글 달린 거 보면 저축은행에서 돈 빼라 이런 이제 극단적인 대출도 좀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불안한 금융시장에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금자 보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 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 보호 기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7가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금보험기금, 이게 많을수록 좋겠죠. 현재 예금보험공사 적립기금이 18조 원입니다. 또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시 소요기간,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요거는 사정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자도 보호되나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원금은 4천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5천만 원을 했을 때는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총 그 원금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이 생기고 나면 당초에 7%, 8% 예금 이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자율 2%로 받기 때문인데요. 자, 요걸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자, 네 번째,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예적금은 돌려받지 못하나. 거진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모든 금융기관의 예적금이 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상호금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체 예금보험기금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상호금융별 그러면 예금보험기금 적립금액은 얼마일까요? 농협 예금보험기금은 4조고 새마을금고는 1조입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5천만 원 이상 보호되는 예적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예적금의 경우에는 100%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낮더라도 우체국 그 예적금을 선호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예금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별로 적용이 되는 요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 동일한 A지점, B지점에서 5천 이렇게 예금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A저축은행은 한 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1억을 하셔도 결국은 5천만 원짜리 정기금을 2개를 하셔도 5천만 원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저축은행에 5천만 원, B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다른 저축은행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만 최대 그 1억까지 모두 보호를 받는 거고 동일한 저축은행에 5천 이렇게 두 번 정기금을 하시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호한도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초 약정한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2.45%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금보험공사의 제도는 은행보험회사, 투자매매 이런 데 적용이 되고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5천만 원 맡기면 이자 275만 원, 연 5% 저축은행 예금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잘 분산을 하셔서 또 나누어서 금액을 잘 생각해 보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마크 매우 중요한데요. 이 예금보험공사 마크가 되어 있는 것만 그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로셔의 엑기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드리는데요. 5천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절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몰아서 하시면 안 되고 나눠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개별 금융 회사별로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지 화면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보험공사 자, 비보호라는 요거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절대 비보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금융기관에서 그 예금보험공사 보장되는 거는 보통예금, 또 정기예금, 저축예금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ISA 비과세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보호 금융상품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은 비보호금융 상품이지만 정부에서 이 기금으로 그 보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과 종금 특히 그 MMF 같은 경우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저축은행 발행 채권, 후순위 채권 등은 보호가 되지 않는 점도 정주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 매매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이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호가 안 되는 것, 그 CMA, MMF 이런 거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을 1년 8% 정기예금으로 하셨다고 가정하면 이자가 400만 원, 세금이 62만 원인데요. 원금과 이자 합치면 533만 8천 원을 받는데, 자, 이럴 경우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여기서 5천만 원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500만 원을 정기예금의 8%로 넣었다고 할 경우에 이렇게 원금 이자 4,8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따져서 이렇게 4,500만 원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SA 정기예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4,5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이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하는 이자는 15.4%가 아니라 9.9%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요 점을 잘 체크해서 극대화시키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투자에 대한 판단,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금이나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시청자 전적으로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ISA 정기예금 1년차 불입하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요거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2년차에 가셔야 또 2천을 불입할 수 있고, 3년차에 가셔야 2천을 불입할 수가 있어서 5% 금리를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6천만 원이고 이자가 대략 5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56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극단적으로 제1금융권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을 생각한다면 우측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자, 1년 차에 2천만 원, 2년 차에 2천만 원, 3년 차에 500만 원 해서 원금을 4,500만 원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4,992만 8,250원을 안심하고 전액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꿀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년 차, 2년 차 천천히 안심하고 불입을 하시고 3년차 시점에서 2천을 넣든 500만 원을 넣든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금심과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ISA 비과세 정기예금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점이고,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발생한 이자 20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9.9%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15.4% 대비해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측 최종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여러 가지 그 예금 가입하면서도 불안하신 경우도 사실 있는데요. 또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많이 오시는지 지금 정기예금 통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안심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통장 실물 없이도 정기예금을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장이 동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안전 상품인 정기예금, ISA 정기예금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 요 참고만 하시면 나의 사정에 맞게 어떻게 가입하시는 거지 나한테 한 200% 혜택이 되는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부터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순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찾아서,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 안심하시고 잘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ISA 정기예금
비과세로 가장 합리적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법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1 경제 독립 TV는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복지 지원금 정책도 가장 신속하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물어보기 어려운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또 빠른 재테크 소식도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